저는 만약에 토론 배틀이 있었으면요 뚫고 왔을 거라도 자신합니다.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준석 후보 같이 탁월한 사람을 발굴하고 알아봤던 그런 리더십과 지도자의 안목도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할당제는 앞으로 안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할당제가 폐지되면 그러면 그런 기회평등, 특히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워낙 탁월하시니까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최상위까지 연결이 됐는데, 할당제를 다 없애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대안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연주를 찾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행정고시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연주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공무원 선발 체계가 안정화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우리 당이 공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계속 모으려면은 선발은 정기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발은 연줄이나 이런 것이 영향받지 않도록 매우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경쟁 모델을 확립하기만 하면은, 자, 민주당에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왠지 운동권 다녀야 될 것 같고 논문도 하나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공정 경쟁을 토론이든지 연설대전이든지 아니면 정책공모전이든지 세우기만 한다면요, 저라면 우리 당이 옵니다. 네. 근데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준석 후보 같이 탁월한 사람을 발굴하고 알아봤던 그런 리더십과 지도자의 안목도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토론 배틀이 있었으면요 뚫고 왔을 거라도 자신합니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제도를 선망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안목에 의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글쎄요, 어떤 사람은 논문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 항의서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준을 공천관리위원회 따위에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 배틀 이야기 하셨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 당에서 미래로 키워내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보수나 또 저희 정당에서 가졌던 게, 이게 우리 쪽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미 가둬둔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별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바깥에서 온 사람은 굉장히 눈에 번쩍 띄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 예전에 가르쳐 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네 옆에 있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 라고 하는 게 제가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자유시장 체제라고 하는 게, 그게 경쟁이 참 좋긴 하고 저도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근데 그 공정한 경쟁 자체도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그 안에서 경쟁의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분들 토론 배틀에서 뽑으면 좋지만, 그러면 토론을 못하고 그냥 말이 없지만 내 주변의 커뮤니티를 향해서 봉사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묵묵히 그 지방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은 그것도 경쟁화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 젊은 세대가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자소설 대결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경쟁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저는 이거는 경쟁의 과목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어렵게 살아온 이력을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의 경쟁이 벌어지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청년에게 가혹한 경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서울대에 가려고 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딸이라고 해서 갑니다. 그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안 되는데, 어른들은 자꾸 노력하라고 합니다. 노력하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꼰대인 게요, 그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62세, 1970년에요. 그리고 80년에 들어서서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평균 수명은 83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 30대 청년분들이 했던 역할과 그 일자리를 지금 40, 50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깔때기처럼 낀 거예요. 제로섬처럼 올라가고 싶어도 비정규직밖에 없죠. 그 비정규직에 가려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싸우게 하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빼앗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건 저는 전체 청년들의 아픔을 남녀 간의 문제로 저는 치환하는 건 그거는 건강한 동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청년분들에게 더 번듯한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기업의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청년분들을 고용하게 해야 될까? 요즘 대기업에 정규직 얼마나 뽑습니까? 거의 안 뽑습니다. 노조가 다 틀어막고 있기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저희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를 꼭 악물고 헌신하고 책임을 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 가산점, 물론 위험 판정이 낮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이 부분이 서로의 적으로 돌리지 않는 그거는 우리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